네, 이번 직톡 오늘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좀 많이 좀 바뀌는 양상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양도소득세 중과세 이후에 주택 시장이 좀 투자 유망, 뭐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좀 투자 상품에서 조금 이게 좀 멀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앞으로 이제 집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기가 좀 어려워졌다, 이런 말들. 그래도 좀 이 시장 여건 하에서 저희가 좀 한번 투자해 볼 만한 어떤 부동산 상품 내지는 어떤 지역, 이런 것들이 좀 어떤 게 좀 있을지. 네, 늘 있죠. 네. 우리가 이제 지금은 우리 이제 땅 짓고 직토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투자의 패턴이 좀 달라져야 한다. 이제 시장이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이제 저금리와 또 공급 부족이라든지 또 과잉 유동성, 또 이런 또 정책의 규제 완화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지난 4, 5년간 올랐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제 정반대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 저금리가 금리 인상 기조로 바뀌고 있고, 또 대출 규제도 심화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재건축 규제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장의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정책도.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우리 투자자의 대응 전략도, 투자의 패턴도 달라져야 한다라는 점을 뭐 상식적이지만 그런 관점에서 저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는 주택에 대한 규제로 이렇게 강화되다 보니까, 특히 재건축이잖아요. 또 다주택이잖아요. 이렇게 강화되니까 아무래도 비주택, 비주거용 부동산 쪽으로 옮겨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미 그런 현상이 토지라든지 또 일부 그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물론 그랬었지만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강남이라는 이런 한정된 시장에서 비강남 주거에서 이제 어떤 지역이 좀 유망할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저의 의견은 이제 우리가 가계부채도 1000조가 1050조가 넘어갑니다만 시중에 갈 것 없는 부동자금도 거의 1000조에 이른다고 하거든요. 이 돈들의 상당히 앞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거다. 돈의 대이동이죠. 머니무브가 시작된 데는 주목해도, 하나는 저는 다가구 주택 토지가 앞으로 좀 유망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저는 신설 역세권이라든지 최근에 정부가 뭐 판교나 수서 같은데 미니 신도시 이런 걸 LH가 또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제 개발 호재가 있고, 또 GTX라든지 신분당선, 연장선, 또 7호선, 8호선, 9호선 이런 연장선, 이런 계획들이 있는 지역에 저는 신규 분양 아파트, 물론 이제 강남의 신규 분양도 좋지만 이런 쪽을 관심을 갖는 전략이 어떨까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부에서 규제가 셀 때 투자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데, 뭐 돈을 놀릴 수도 없고 뭐 하긴 해야 되고 이건 조바심도 있어서 하는데, 크게 보면 이제 풍선 효과를 노려라 이런 건데, 풍선 효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적 풍선 효과. 그러니까 강남을 누르면은 강남 이외 지역을 가라. 그다음에 이제 상품 풍선 효과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때리면은 다 토지를 가라, 이런 거거든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타당은 하다. 그래서 이제 먼저 상품을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상품은 5대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주택, 상가, 오피스 이런 건데,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는 뭐 주택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시장이 별로 형성이 안 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상가를 갖다, 상가는 성공할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그래서 그쪽으로 손대지 말고, 그러면 이제 건물이라는 상품 외에 토지라는 상품을 관심 가지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묶인다는 것, 그런 단점은 있지만은 가격 변동성을 보면은 주택보다 월등하게 좋습니다. 주택이 2배 오를 때 토지는 5배 오르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30년간 토지 가격이 오른 거하고 주택 가격이 오른 거 보면 토지 가격이 몇십 배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라는 걸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다만 지금은 위험하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요번에 이제 토지 공개념 헌법에 넣느냐 마느냐 할 때
조국수석이 얘기한 게 과거에 토지 초과 이득세라든가 택지 소유 상한제를 언급했어요. 근데 어떤 게 있었냐, 공한지 유효로 갖고 있으면은 1년에 세금을 11%까지 냈거든요. 그런 세금을 때릴 수도 있으니까 토지 공개적 논란이 좀 지나가고 나서 좀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 상품으로 보게 된다면, 구체적 상품으로 보게 된다면, 저도 뭐 똑같이 분양시장은 굉장히 좋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방의 인구 감소 지역에 분양하는 건 뭐 좀 자제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실제 뭐 거의 로또 분양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신규 분양 시장은 무조건 노려야 한다. 가점제를 쓰든 어떻게든지 노려야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연금제도 영모기제라고 하는 것들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해요. 지금은 이제 거의 우대금리 비슷하게 좀 조건을 좋게 하고 있거든요. 벌써 한 4, 5년 전에 비해서는 좀 조건이 박해졌지만은 아직도 시장 수익에 비한다면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다. 그러니까 이제 영모기지라든가 이런 상품은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단기적으로 한번 돌려보겠다. 그럴 경우에 리츠라는 상품도 괜찮습니다. 연수익률이 6, 7% 나오니까, 그리고 넣었다 뺐다가 굉장히 쉬운 상품이거든요. 지금도 이제 주식 시장에서 거래하듯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당장 100만 원, 200만 원 넣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꽤 괜찮은 상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지역을 한번 좀 열거할까요? 교수님하고 이제 저하고 좀 이제 공통적인 일치하는 측면도 이제 있는데, 보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수도권이 좀 유망해요. 이제 16조 원이 넘는 보상비가 올해 또 풀려요. 이게 절반 정도는 부동산의 재투자, 재유입된다라는 게 과거에 좀 경험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천, 하남, 성남, 시흥, 광명 이런 지역들 보상비도 풀리고 또 여전히 개발 호재가 받쳐주는 이들 지역에, 그리고 이제 판교나 수서 부근도 좀 매력적으로 부상을 하고 있죠. 이런 토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특히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이제 속속 발표가 되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광주 오포, 또 용인 원산 모향, 또 안성 보계 이런 쪽들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거의 뭐 그렇게 구체적인 지역은 아직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지역을 인터체인지가 거의 들어서는 것으로 언론에 이미 나오고 있어서 이런 지역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역시 세종시 주변은 많이 올랐기는 해도 여전히 유망한 것 같아요. 제가 또 다가구 단독 좋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지역과 연결해서 또 정보를 주어야 실제로 알찬 정보가 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음 책에 나올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여전히 다가구 단독이 유망한 곳은 도심권인 것 같아요. 예, 도심권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그 대규모 인프라가 좀 확충되는 지역, 또 신설 역세권, 이런 예를 들면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지금 지정이 되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삼성과 종합운동장 이 부근 꽤 유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강남권이면서 9호선이 지금 연장되는 삼전, 석촌, 방위 사거리, 보은병원 사거리 이런 지역들, 지금 올해 말 정도 되면 개통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물론 다소 좀 오른 측면은 있지만 신설 역세권이 되면 그 이면에 있는 다가구 단독 같은 것들이 땅값이 좀 더 움직일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 신분당선 연장선이 되는 신사나 동빙고, 또 용산역 구도심 일대도 지금 신분당선 연장선이 진행되고 있어서, 또 양재라든지 우면 이런 지역들도 지금 R&D 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조만간 삼성전자나 LG그룹의 연구직들이 이쪽으로 많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서 좀 더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참고로 최근에 작년 하반기부터 단독주택의 집값 상승률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아파트 한 2배 이상씩 상승했거든요. 그럼 벌써부터 이제 상품 풍선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아파트에서 더 좋아졌다. 그리고 이제 고 대표님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은 지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고용이라고 봐요. 그 고용이 늘어나는 지역이냐 줄어드는 지역이냐. 사실 거제도 같은 경우에 제가 한 3년 전부터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 지인들한테 요즘 선박이 안 좋은데 집값이 오르겠냐.
좀 털어라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도 맞아요. 그런 데가 몇 개 있어요 지방에는. 근데 그 기업이 먼저 망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도시가 망가지고 가격 폭락이 나옵니다. 지금도 우리는 지금 그런 도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특정 기업에 의존한 도시들. 특히 이제 정부의 대책이라든가 외국의 관세 정책 하나에 따라서 팍팍 움직이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들은 절대적으로 삼가하는 게 좋고 앞으로도 유망한 지역들 그리고 공장이 많이 생기더라도 자동화된 공장이 아니고 고용을 늘리는 공장 그런 것들이 늘어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본다면은 뭐 가격이 적어도 떨어지거나 이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젊은 층과 구매력이 높은 생산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 이 소득과 집값과의 관계, 인구와 집값과의 관계, 지금 소득과 집값과의 관계, 산업과 집값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최근에 연구 보고서는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아두면 도움이 되죠. 오늘 굉장히 좀 너무 많이 좀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보따리가. 충격도 많이 누설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공짜로 좀 많은 정보를 얻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비싼 정보입니다. 예, 비싼 정보입니다. 예, 이거 뭐 함부로 말씀하지 않는 정보인데 오늘 좋은 정보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